이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도 경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입지 좋은 데가 정말 50%씩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게 중요한 거죠. 80%까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80%까지 거의 떨어졌죠. 아, 저는 로드옥션 스마트 시머스 대표로 있고 부동산 경매 21년 차이고 와. 그리고 로드옥션이라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대에서 창업한다 책의 저자이고 이번에 새로 쓴 1,000만 원으로 건물주대는 부동산 경매 책의 저자이기도 한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21년 차라고 하시면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걸 보니까 2003년부터 경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은 2008년, 13년 네. 그때 약간 하락장 네. 그때도 경험하시고 그렇죠. 그때 다 그리-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약간 뭐 2022년 네. 그때 또 경험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 거네요. 아, 그때 그러면은 2003년부터 계속 경매 투자를 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경매랑 그다음에 추후로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MPL 부실 채권 이런 공매까지 오. 다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경매를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이런 공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경매라는 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한번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집값이 꽤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가 한동안 잠깐 좀 반짝 반등한 적이 있었죠. 근데 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좀 대출 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투자했던 분들 때문에 살짝 반등이 보이긴 했었지만 다시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장기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있고 고금리도 변함이 없고요. 특히 뭐 미국 그 금리 자체도 5.5%까지 되는 상황에서 우리랑 역전하는 상태가 꽤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도 나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가계 부채라든가 기업 자영업자의 부채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PF 건설까지 PF 대출까지 너무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고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경매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경매로는 좀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거죠. 물량이 혹시 뭐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고요. 경매에서는 낙찰가율, 뭐 낙찰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낙찰률 자체가 그러니까 10개의 물건이 나오면 한 5개 낙찰되면 50% 낙찰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낙찰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낙찰 가율 자체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21년에 실전 경험도 있으시고 실전 투자자로서 네. 이렇게 이제 체감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데이터도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요즘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지표나 좀 네. 이슈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말씀처럼 저는 부동산에서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매를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지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2020년부터 23년까지 최근 그 흐름만 봐도 여기 구독션이나 같이 보는 지지옥시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낙찰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낙찰 가율 자체도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 부동산 물건 자체가 점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 이 어려운 물건들을 경매로 더 싸게 잡자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네. 그런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지? 경매도 그렇지만 사실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보통 경매가 나오면은요. 경매가 나오기 전에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물건들이 이제 부실돼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은행 대출 못 갚으면 경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작된 시점은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사실 많이 어려웠었던 시점. 그 시점에 물건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023년 10월이잖아요. 네. 6개월 전이라고 하면 2023년 한 4월 정도. 네. 이때는 조금 집값이 오르던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한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물건 양이 많이 오면 더 길어지고요. 물건 양이 별로 없으면 지방은 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2년 한 10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의 물건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후에 2023년 4월부터 사실 그 조금 S급이라고 하는 네. 주요 지역들은 집값이 막 90%, 95%까지 그 최고가 대비해서 회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매 물건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이거를 받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말씀처럼 그 특례 보금자리나 집값 반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잡았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전체 이게 이제 사람 심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비 심리라고도 하고 저희가 느끼는 심리인데 집값이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 심리 때문에 잠깐 오르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더 오래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물량은 더 쏟아지고 그런 물건들이 제가 오면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 업체 이런 부실채권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한테 180 몇 개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 많죠. 물론 쏟아지는 건 전체적으로는 2만 건 이상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건이 잠깐 사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버티다가 뭐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는 많이 봐줬잖아요. 나라에서도 뭐 유예해주고 봐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터질 진짜 시한폭탄이 거의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까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보통의 경우는 아까 네. 180건 정도라 얘기하셨는데 네. 보통의 때는 몇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전체 이제 서울 경기만 얘기하자면 아파트 기준만 얘기하자면 한 100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게 180건 정도 수준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80% 오른 올라간 거죠.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여전히 또 뉴스를 보면 아직 집값 뭐 상승 여력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약간의 뭐 바닥은 칠 수 있지만 지난 저점보다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는 뷰가 있는데 이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의견은 다양하니까요. 그분들 것도 저희가 청취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다고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통계보다도 주변의 분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주변에 같이 사업을 하시거나 은행이라든가 거래했던 뭐 분들 그리고 투자했던 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자체는 그럼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주 소수의 아주 우량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어렵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저 어려운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집요하게 제가 여쭤보는데 네. 최소한 뭐 6개월 1년은 네. 이런 분위기가 좀 가는 건가요? 그대로? 저는 그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매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이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낙찰률 10개의 물건이 나오는데 8개가 낙찰된다는 건 뭐 결국 자칫 그래도 10개 중에 8개라도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10개가 나오면 3개, 4개, 5개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경쟁은 없고 물건은 더 쏟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낙찰가율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예전에 10억짜리가 한 7, 80% 7억, 8억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제는 6, 7억에 낙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쭉 가진다고 보여지고 지금 공부도 저희도 이제 아까 먼저 말씀 나눴지만 요새 어렵다 생각하니 공부들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강의도 많이 안 들으시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이 소비 심리가 계속 얼어붙게 된다면 이게 저는 한동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가 초반에 그 경매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 네. 요거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경매를 항상 어떤 뭐 부동산 전체 흐름 중에서도 먼저 앞으로의 진행될 흐름의 선행 지표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집값이 그 경매 시장 말고요. 네. 일반 부동산 시장이나 금매 시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앞으로 한 번 더 뭐 2차 하락도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대구도 가는데요. 그쪽은 정말 더 심각해요. 사실 전 지금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 덜한 편이지만 네. 지방은 정말 심각하셔서 대부분이 우스갯소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오히려 경매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변 걸 손절매를 하고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계시고 뭐 이자나 아니면 그 전세가랑 매매가 자체가 지금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지방은 더 심각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 몇 개 저도 지역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진짜 그 갭이 막
되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막 몇 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되는 게 네. 줄어들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갭 투자하려면 그 갭이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시기는 아닌가 보네요. 근데 사실 그 갭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좋다 나쁘다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투자가 작게 들어간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일 수는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역전세라든가 특히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는 경기 인천 지역도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안 돼요. 사실 저도 투자한 물건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정말로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고 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조금 좋은 아파트나 좋은 물건들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000원짜리 1,000원에 팔면 당연히 안 팔리잖아요. 저희가 경매하는 이유가 1,000원짜리 물건은 500원, 700원, 800원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급매물은 그나마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래량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빌라 같은 경우도 제일 싼 거 먼저 판매는 됩니다. 저도 그렇게 판매한 것도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원금에서 이미 손실을 보셨다는 얘기가 되고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 이자와 이런 부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갭이 한 50%막 이렇게 벌어진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점 흐름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심리 같습니다. 심리 싸움에서 살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어렵고 매도가 안 되는 게 되게 오래 갈 것 같다는 마음이 해지면 그 심리가 결국은 집값을 더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일반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매 시장이 있고 그냥 네. 일반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일반적인 시장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을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여유 있게 저희가 가기에는 지금 되게 위험하고 금리도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실수요자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안 받으실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기회에서 조금 이 상태에서 금매나 경매처럼 한 10% 20%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거는 전 잡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수요자니까 금방 어떻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시간의 여력이 있겠죠. 최소 뭐 3년 이상의 뭐 공간, 뭐 시간도 뭐 양도세 같은 부분이 있다면 비거주 혜택도 있으니까 거주 혜택도 있으니까요.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출 50% 이상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있던 집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관망세를 보시다가 조금 풀릴 것 같을 때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는 네. 지금 좋은 시절이에요.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네. 어려울 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네. 경매라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 하나가 보통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라면 이 1,000원을 뭐 1,000원에 살려고 하면 별 메리트가 없겠죠. 근데 경매는 작으면 700원 아니면 정말 싸면 500원, 600원, 8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200원이라는 게 20%, 30%, 40%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살 수 있는 흐름이 점점 오고 있고 물건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한 위치죠. 그렇다 보니까 경매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사례를 하나 네, 뭐 네. 직접 경험하신 것도 좋고 네.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도 좋고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걸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 강남 쪽에 와 있는데요.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봐도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일 텐데 물론 지하긴 하지만 하이 브랜드라는 근린 상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용 면적이 58평, 경매는 분양 평수랑 다르게 전용 면적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양 평수는 한 120평, 1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가 25억 2천에 나왔던 물건이 지금 떨어지고 해서 얼마까지 나왔냐 보시면 5억 2천 848만 2천원까지 나왔어요. 7차까지도 유찰이 되네요. 네, 그래서 감정가 대비 21%의 서울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안 사는 거죠?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하라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물론 건물은 사진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이 브랜드라고만 하셔도 이 건물 자체 워낙 크고 지하에는 이마트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서울 안에서도 이 공간이 다 채워지지 않거나 임대나 이런 수요가 없거나 이렇다는 걸 방증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물건이 강남에도 서울에도 이렇게 지하이긴 해도 여기 바로 옆에 이마트거든요. 여기 공간에 이 물건이 1번, 2번 있으니까 합치면 120평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마트라고 표시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셔도 얼마나
뭐 위치가 좋은지는 말씀 따로 안 드려도 되는 게 바로 양재 IC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면 건너편에는 코스트코가 있는 그냥 누가 봐도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지금 지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은행 자체가 이미 뭐 은행에서 42억을 대출해줬던 물건이라는 게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감정가는 물건 1번, 2번으로 해서 25억과 26억 한 50억 정도로 잡혔던 물건이 지금 최저가 5억 6천과 앞에 다시 물건처럼 5억 2천 그러니까 10억, 11억이 안 되는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 50억짜리를 11억에 근데 은행이 얼마를 대출해 줬다고요? 신한은행에서는 채권 최고 금액이지만 40억이니까 30억 정도는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물건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혹시라도 있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긴 해야 됩니다. 이 강남에 이런 데 관리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평당 뭐 10,000원, 20,000원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용 평수가 아니라 분양 면적당 관리비가 막 10,000원, 20,000원 나온다면 관리비만 도 200-300만 원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건 관리비는 이건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공용 관리비는 3년치까지는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인이 쓴 비용 말고 공용으로 나오는 비용은 그럼 그런 비용이 뭐 여기서 꽤 많은 금액이 좀 연체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뭐 1억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나 1년이라고 잡아본다면 또 그런 금액의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 지하라는 곳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좋은 자리도 요새 같은 때 좀 사람들이 조심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불과 몇 년 전에 예를 네. 들면 뭐 2020년, 21년 그때 네. 상승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전반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나오지 않았죠. 나왔더라도 사실은 빨리 낙찰되거나 이렇게 20%까지 떨어져서 안 되거나 아니면 일반 금매로 매각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때는. 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뭐 스타벅스는 그럴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던킨이든 파리바게트든 이렇게 좋은 자리들은 일반 경매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일반 매매로 처리가 됩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군요. 물론 이 수익률이나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어렵고 물건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도 경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사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이런 분들도 한 1, 2년 전에만 처리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 그렇죠. 건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은데 여기 아니고도 사실은 지방은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 혁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30%의 낙찰받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양받으실 때는 얼마에 받았겠습니까? 100%의 분양을 받잖아요. 만약에 10억짜리였다면 낙찰이 지금 2-3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10억에 분양받았던 분들은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하고 대출 한 5억, 6억, 한 60%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았던 돈에 퇴직금 넣어서 그냥 1층 안전한 월세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분들이 버티다가 관리비와 이자에 치여서 이제 경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대출 받은 금액 5, 6억도 회수 못하고 2, 3억에 낙찰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좀 심각한지도 알 수 있고 반대로 그래서 저는 분양하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분양 받지 마시고 경매로 차라리 낙찰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5억이로 지금 딱 봤을 때 네.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5억인데 지금 거의 그러면 한 80% 떨어진 건가요? 네, 80% 떨어진 거죠. 와, 거의. 그런데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네.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이 가격이 네. 뭐 더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물론 그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이든 뭐 기업은행이든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은행은 자기 대출을 해줄 때 이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 보시면 한 60%, 70%까지는 해주죠. 네. 한 6억에서 7억은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반대로 30억 정도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은 최소한 아까 말처럼 감정가 50억은 됐던 거라는 거죠. 50억짜리가 30억을 해주는 건 60%니까 말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합쳐도 1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화됐을 때 나중에 이 물건은 다시 30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지금 만약에 5, 6억의 낙찰 그러니까 그 전정가라고 칠게요. 한 6억의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감정 1년만 지나면 경매는 재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가능은 하다. 이게 좀 시세하는 바가 되게 크고 이만큼 은행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감정을 했을 거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지금이 정말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상승장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좀 평수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 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대중분들이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물건들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부채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못 하시게 되면 임대료가 안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있던 임대인이 또 똑같이 경매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런 물건이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사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층 상가들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1층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금액은 사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건 최근 낙찰된 거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1층 상가고요. 전용 면적이 43평,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평수로는 한 7, 80평 되는 겁니다. 그 공간에 2개의 호스, 101호, 102호 2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눠서 쓰신다고 하면 22평, 20평 정도씩으로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 건물이고요. 오피스텔과 지하의 상가,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상가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2층도 나왔고 1층도 나와 있는 여기 공간 중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운영도 하고 있고 여기 이름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가게로 쓰고 있는 공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만약에 직접 우리가 영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자리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 1층에 있는 공간인데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위치도 사실 너무 좋은 게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입구역에서 8번 출구에서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위치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위치에 있는 물건 1층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정가가 40억 8천으로 나왔던 게 떨어지고 이것도 51.4%에 21억에 그것도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낙찰 안 받으셨으면 또 어떻게 됐다?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단독 낙찰은 뒤에가 없는 거군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증하자면 이렇게 금액도 높지만 1층이 위치도 좋은 상가가 반값에 이게 그냥 분양가라고 했다고 볼게요. 40억 8천이 분양가였다고 해도 21억, 50%에 싸게 산다고 하면 와, 괜찮지 않을까요?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억에 샀을 때 운영했던 이자와 그리고 관리했던 비용과 20억에 샀을 때 이자와 비용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주변에 다 시세가 40억 정도라고 한다면 40억에 맞게 임대를 놓으려고 하다 보면 임대의 금액이 안 맞을 수 있지만 20억에 맞게 하면 절반을 싸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장담할 건데 제일 먼저 임대가 나갑니다. 그래요. 그거는 법칙이 그냥 특별한 어려운 이유도 아닙니다. 내 물건이 주변보다 제일 싸면 제게 먼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땐 어떻게 되죠? 제게 제일 먼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물건들이 예전에 안 나왔어야 돼요. 많이. 그리고 금방 낙찰됐어야 됩니다. 낙찰되도록 한 7, 80% 때로는 100%에도 낙찰됐던 물건들이 이렇게 50%의 단독으로 낙찰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게 같은 물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아직도 낙찰되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억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대출을 감안했을 때 네. 제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보통 물건은 똑같습니다. 금매든 부동산 매매든 40억 감정이라고 하면 원래 대충 60% 70% 나올 수 있어요. 그럼 60%면 64, 24에 70%면 28억까지 나올 수 있는 물건인데 낙찰 자체가 21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액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가의 60%, 70%가 대출이 나오거나 낙찰가의 90% 중에 작은 금액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60%라고 해도 24억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낙찰 금액만큼 대출을 다 해주진 않아요. 은행이. 대신 24억보다 21억에 90%라고 해도 18억?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라고 해도 18억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보다 작기 때문에 대출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돈은 2억 정도 수준과 뭐 등기비 정도 그리고 뭐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명도비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출 금리는 한 5%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5%에서 6%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금융, 2금융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장이 오면요. 네. 이거를 40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충분히 40억에도 팔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억에 다 팔려면 똑같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21억에 샀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0억에만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50%를 남기는 건데 네. 그러면 빨리 팔려요.
생각보다 좋은 장이 올라왔을 때 제일 빨리 팔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팔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에 만약 팔면 네.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으로 할 때랑 뭐 법인이랑 좀 다르겠죠. 개인은 아시다시피 뭐 2년 지나면 일반 세율로 매겨지게 될 거고요. 법인이면 법인 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자금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인으로 좀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상가는 될 것 법인으로 같습니다. 하는 거고. 네, 개인적으로는 좀 법인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실 거라면 많이 하시게 되면 법인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상가를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경쟁자가 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상가에 대해서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이나 디지털 네.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상가 운영이 어렵다 옛날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같은 얘기로 할게요. 40억에 했을 때 어려운 거 맞죠. 근데 우리가 20억에 샀으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반 가격에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40억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된다면 난 20억에 샀으니까 500만 원만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이 좋아져도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심리는 아주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게가 뭐 저희 식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오프라인에 있어야지 온라인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자고 한다면 저는 온라인도 말씀처럼 많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좀 덜해질 수는 있으나 저희는 이미 50%, 30%, 40%에 싸게 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입지 좋은 데가 정말 50%씩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와, 그리고 아까 그 양재 쪽은 80%까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80%까지 거의 떨어졌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거를 낙찰 잘 받으면은 제가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맞추려고 해요. 네. 그럼 그것도 그렇게 막 어렵다고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잡고 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상가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 컨디션이라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다만 지금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싸게 놓으시라고 해요. 내가 내는 이자 빼고 좀만 나오면 당장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나간 다음에 대신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 5년, 10년 되지만 계약서를 또 1년 단위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1년 지나서 법정 한도까지 차근차근 올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내가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놓으니까 상대방도 그건 이해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계약할 때 특약이나 이런 거에다 다 넣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버티면서 가다가 나중에 대해서 올려받으면 저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진짜 지금 돈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네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되게 어렵고 어려운 자영업자라든가 조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꾸로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더 이게 참 빈익빈 부익부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더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강남에 좀 가도 네. 진짜 1층도 빈 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런 데가 빈 이유는 이제 이렇게 싸게 샀으면 조금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채우는 게 늦어진다고. 안 맞는 거죠. 강남에 투자하는 분들 대충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이 수익률 1%, 2%에도 투자하세요.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려다 보니 최소한 남는 거라도 남지 않고 마이너스인 건 감당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거고 아주 여유가 있던 분들은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분일수록 표현이었지만 먼저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러네요. 지금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떤 뭐 부동산 강의나 주식 강의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강의 모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경매는 무조건 지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사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다른 거 제 책이나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투자에도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방어적 재테크라고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계속 말씀드리고 특히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당하신 분들이 안타깝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경매 아셨으면 안 당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에서도 이걸 하나 알아놓으시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법인으로 상가는 계속 늘려도 뭐 과세나 이런 부분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주택은 사실 법인에 좀 규제가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잡고 나서 오히려 이자를 빼고도 월세 수익이 들어오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으로 했을 때 법인의 가치가 늘어나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해도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조건에 싼 금리에
뭐 우량한 기업이 된다.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이 뭐 대출을 받을 때 저희랑 똑같이 금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조건이겠습니까? 더 우량해질수록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유세나 이런 것도 크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가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주택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으로는 주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상가가 이런 매력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진짜 이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네. 진짜 갑자기 더 확 당기는데